어제요, 인천지방검찰청에 뜻하지 않은 손님이 왔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체포되고 이 구속 긴급 체포되는 과정이 조금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스스로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와서 나 구속해달라라고 자진 출석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액상 대마 카트리지 수십 개를 밀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인천지검에 오후 8시 20분에 택시를 타고 와서 구속 수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검찰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하, 참 대기업의 이 뭐랄까요, 장남이죠 지금. 이 뭐 어딘지는 압니다. CJ 장남이잖아요, CJ 장남. 그런데 인천지검 검찰에까지 가서 나 구속시켜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어떤 죄를 저지른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예, 이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있다가 출발을 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의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 도착 시간이 지난 1일 새벽 5시 정도가 됐습니다. 네. 뭐 문제 없이 입국 수속을 이제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세관에 덜미가 걸린 건데 아하. 그게 무엇인고 하니 네. 이제 마약류로 분리되는 대마 있잖아요. 네. 대마를 소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대마초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담배처럼 피우는 네. 건초 형태의 대마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 조금 성행을 하고 있는 좀 변종이 된 네. 뭐 젤리 형태의 대마, 사탕 네. 형태의 대마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네. 또 세관에 걸렸고 네. 실제로 이제 마약 검사에서도 소변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김복준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게 변종이라는데 이거 수사하실 때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거 흔치는 않았던 건데 가끔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적발된 게 네. 액상 카트리지라고 그러잖아요. 아. 우리가 이 전자담배 이 카트리지 넣어가지고 물로 된 거 이렇게 피우는 것처럼 네. 이른바 얘기하는 대마초를 액상 카트리지 형태로 만들어서 담배처럼 피우는 거예요. 어떤 그럼 네. 용기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기 아하, 때문에 네. 금속 탐지기나 이런 데는 이 도출이 안 되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들어온 건데 네. 사실은 이제 문제는 액상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건초 대마초보다 뭐 많게는 10배 이상 이 강도가 세요. 그래요? 환각 정도가. 그래서 이거 액상 카트리지 대마를 상용할 정도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 경찰 내부에서는 상당히 진전됐다. 그 사람이 대마를 네. 한 지가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액상 대마 카트리지 마약을 수십 개. 네. 이거는 아마 여행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온 것 같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이제 배낭도 짊어지고 들어오잖아요. 배낭 속에는 사탕, 그다음에 젤리형 대마가 수십 개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뭐냐면 대마 줄기라든지 이런 거를 쪄가지고 기름, 그 대마 오일을 네. 도출한 다음에 그걸로 사탕이나 젤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거 역시 만만치 않은 그 환각 작용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가지고 들어온 게 뭐 합쳐서 보면 50개 이상이고 네. 거기에다가 더해서 대마를 흡연할 때 사용하는 흡연 도구 아하. 이것까지 아마 이제 여러 개 가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적발이 됐는데 네. 뭐 작은 양 같으면 세관에서 처리하고 끝냅니다. 그래요? 세관에서도 그 처리할 수 있거든요. 아. 특사경으로 해서. 특별사법경찰. 근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검찰로 이제 규정에 의거해서 인계한 거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앞서 김기혁 아나운서 설명처럼 이게 공항 세관에 적발된 게 지난 1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왜 그때는 체포가 안 됐습니까? 근데 사실 올 초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하. SK 자재 최 씨, 그다음에 정 씨가 자재, 현대가 자재 정 씨. 기억납니다. 네, 네네. 검찰이 바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아하. 이번에는 이제 세관 공항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세관에서 검찰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아하. 당일 조사 후에 귀가를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이틀 후에 또 조사했는데 아하. 역시 이제 조사한 후에 귀가를 시켰습니다. 검찰에서 체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앞에 그 비슷한 사건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이 두 사건이 뭐가 다르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네.
저희가 그때 언론에 접했을 때는 네. 현대가의 그 3세나 네. SK가의 그 3세나 다 그때 자기 죄 인정했단 말이에요, 혐의. 예, 범행 다. 그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때는 네. 범행이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들한테서 발견된 양을 따져보면 지금이 더 많아요. 지금 더 많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죠. 네. 그러나 이제 뭐 저도 수사관 생활을 했지만요. 네. 검찰에서 이 사람을 한 2번 정도 당일 조사하고 그 다음 날인가 또 불러서 조사하고 네. 그 이후에 아마 또 집에 가서 압수수색도 한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수사 기법상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증거 수집을 위해서 좀 지연을 했다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닌데 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게 네. 사실은 밀반입이거든요. 네. 예, 마약을 밀반입하는 거하고 단순 투약 또 이거 저 흡연한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가지고 들어왔다면 물론 네. 이제 판매 목적의 밀반입과 내가 필 목적의 밀반입은 다르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밀반입은 형량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처리해서 내보냈던 거는 좀 이해는 선뜻 안 가죠. 유인경 평론가님, 언론 보도, 제가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의 근거, 기사의 근거에서 검찰의 입장이 뭐인지 읽어드리고 말씀 좀 들어볼게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면 그때 왜 체포 안 했냐? 검찰 관계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수화물 검색 때 마약이 적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병을 확보하려면 세관 측이 현행범으로 이 씨를 체포했어야 한다. 적발된 장소를 이탈한 상태에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답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네. 오죽하면 본인이 직접 서울에서 인천까지 네. 비싼 택시비 한 7, 8만 원 나오는 데까지 아하, 갔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선호 씨가 그냥 CJ 장남이 아니고요. 이병철 회장의 종손입니다. 아, 그래요? 추석 때 제수상에서 술을 올릴 만약에 이맹희 씨가 삼성을 인계했으면 곧바로 됐어야 될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재벌 3세들이 압박감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재벌 1세는 뭐 황무지에서 일군 거고, 네. 2세는 아버지에게 가정교사 교육을 받은 네. 거고, 3대는 못 받고 대부분 외국 유학을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어디나 이런 대마초나 뭐가 자유로운 곳에서 굉장히 했을 거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도 못 느끼고, 네. 그다음에 또 경영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클 때니까 스트레스가 네. 많은 건 알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용인되거나 그다음에 뭐 특혜로 보아지거나 하는 경우는 네. 지금 가뜩이나 우리 뭐 세대 차이, 신분 차이, 흑수저, 금수저 논란 나오는데 네. 이런 것에까지 나와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데요. 지금 이선호 씨의 집이 저희가 한번 따져볼게요. 서울 중구 장충동입니다. 여기서 택시를 탔어요. 재벌가인데 이 자가용, 운전기사가 딸린 자가용을 이용할 법도 합니다만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저기 인천지검까지 갔어요. 그래서 나를 구속시켜달라.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서 마음 아프다. 김복준님, 그러면서 예. 당시에 이선호 씨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였답니다. 이게 뭘까요? 아마 뭐 일단은 그 본인 하나로 인해서 그룹이라든지 집안 전체에 굉장히 비난이 가중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형평의 문제가 지금 국민들한테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등등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건 명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정도는 조심스럽게 추가해야 된다고 봐요. 뭘까요? 혹시 미국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네. 거기에서 상용적으로 이 대마라든지 이런 거를 복용하거나 흡연했다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이런 이상 행동을 하는데 네.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뭐 검찰에서 긴급 체포해가지고 구속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심리 상태 같은 거, 그다음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도 네.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상습 투약 여부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해석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좀 빠뜨렸지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아픈 상태로 알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신장 기증도 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삼성가에서는 좀 유전병들이 있어서 네. 뭐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밝혀지는 않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 재벌 3세라고 그래서 봐주기식 특혜라거나 이런 건 있어도 되지 않고요. 아까 김복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복용이 아니라 본인이 구매 이렇게 밀수나 마찬가지인데는 최저 5년형이랍니다. 네. 심지어 많을 경우 판매 목적은 무기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항 입국장을 들어오는데 여행용 가방에 들어온 것도 그렇지만 자기가 소지할 수 있는 자기 색, 이른바 이 백팩에 젤리형, 사탕형 대마를 갖고 온다는 이 대담함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굉장히 반성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더군다나 보통 마약을 가져올 때는 위장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도 하는데 너무나 대범하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수십 가지를 가져온다는 것 자체는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네. 그 양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 지금 법에도 이렇게 밀반입을 하게 되면은 최대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도록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고요. 네. 양형 기준만 2년에서 4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기 때문에 선처받을 여지도 있긴 한데 선처나 법적인 처벌에 앞서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부작용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나아가서는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젊은 사람들 위주로 특히 유학생들 위주로 외국에 거주 많이 했던 사람들 위주로 젊은 세대가 너무 신종 마약을 쉽게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마약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그것도 젊은 층에서. 그런 면이 우리 사회를 좀먹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철저하게 이 그러니까요. 공항에서 수색대에서도 이런 마약에 대해서 밀반이 몰래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좀 검문을 그러니까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맞아요. 네. 돌리는 사람은 그냥 풀려나는구나, 체포되지도 않는구나, 그런 분노를 자초했던 검찰의 행동도 좀 반성해 보기 바랍니다.